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있는 부울경 지역의 물건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물건 중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 특히 지금 매각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아니면 공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사건들을 골라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즘은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오피스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경매권 어떤 게 있나 하고 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재매각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8월 24일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20 타경의 1360대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비스트위트 바이올렛 5차라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면적은 17.76제곱미터, 그러니까 5.372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 1억 2,500에서 많이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는 26%입니다. 3,276만 8천원까지 떨어져 있고 보증금이 20%다. 이거 재매각 이 말입니다. 자, 재매각으로 여기서는 최저가의 20%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작년 2020년 12월 2일 날 그래서 두 번 유찰됐을 때 최저가 8천만 원일 때 한 사람이 입찰해서 9,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때 그죠? 다른 사람 안 들어가고 감정가 1억 2,500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세는 물론 이렇게 작년 연말이니까 7, 8개월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보면 요즘은 감정가보다는 시세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비슷하거나 높거나. 그런데 8천만 원 최저가일 때 본인 혼자만 입찰했다. 이럴 때는 뭔가 기분이 쎄하다라는 걸 이 사람도 개찰할 때 느꼈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갔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놓고 그죠? 잔금을 미납하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최저가 8천만 원일 때 입찰했다 이 말은 입찰 보증금 800만 원이었다 이 말이죠. 800만 원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보다 그 금액 800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는 게 도리어 이익이다. 이렇게 됐겠죠.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인수하는구나. 라는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점이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등기부의 현황 볼게요. 등기부의 현황을 보니까 2014년 11월 3일 날 소유권 이전, 그래서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8일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자,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6개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말소 기준 등기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서는 2019년 7월 18일에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3월 9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KB국민카드에서 여기서 경매가 들어왔어요. 자,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이땡땡 시위했습니다. 자, 주거용 전부, 그리고 전입일자 2018년 1월 24일, 확정일자 2018년 1월 24일, 배당 요구는 없다. 자, 말소 기준 등기가 2019년 7월 18일입니다. 전입일자 2018년 1월 24일이니까 당연히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죠. 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는 했는데 배당 요구, 그죠?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가 없으면은 그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1천이라고 합니다. 1억 1천을 전액 인수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왜 혼자서 9천 얼마에 입찰을 하고 보증금을 날렸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제가 보는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그 사람 왜 실수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조사서입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는 어떻게 되냐면 경매 접수되고 바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니까 등기부 현황 보니까 2020년 3월 9일 날 경매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이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몇 개월 전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때 가서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그죠? 뭐 띵동띵동 해도 답도 없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안내장을 남겨놓고 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고 등본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발급받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집행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냐면 경매 공고가 뜨고 나면은 우리도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죠. 주민등록 등본까지는 초본, 등본 이런 건 발급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언제 또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명도 과정에서 낙찰받고 명도 과정에서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에서 보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보정명령서를 가지고는 가서는 그 사람의 뭐 초본이라든지 이런 걸 발급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경매에 그냥 접수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집행관은 가면은 이런 거를 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그죠? 등본 같은 거를 발급을 받으니까 이땡땡 씨가 등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점유자로 등재한다. 그 사람 전입 날짜는 그럼 언제냐? 2018년 1월 24일이더라. 이런 식으로 현황 조사서에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매각물건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일자는 2021년 2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땡땡씨라고 있다. 자, 현황조사 갔을 때, 그죠? 집행관이 그때 뭐 모르지만 전입세대 열람하니까 2018년 1월 24일이라고 24일에 그 전입세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게 집행관이 하는 조사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권리신고가 있습니다. 권리신고는 이 땡땡씨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이 본인이 하는 게 권리신고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권리신고 그리고는 배당요구. 권리신고는 내가 이런 임차인이에요. 내 보증금 얼마입니다. 어떻습니다. 라는 거를 신고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보증금을 내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배당요구 신청이에요. 그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단지 이 사람은 뭐냐면은 권리신고만 있어요. 배당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고했냐면은 2018년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기간이며 그리고 자기 전입은 2018년 1월 24일이고 보증금은 1억 1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1월 24일 날 받았다. 그래서 1억 1천에 대해서 그래서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렇게 권리 신고만 한 겁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봅시다. 비고란을 봅시다. 비고에서 이 땡땡씨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다 하더라도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처음부터 기재가 돼 있었다. 어떻게 그 사람 왜 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 전입일자 2018년 1월 24일, 확정일자 2018년 1월 24일,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예요? 작성일자가 2021년 2월 24일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2020년 12월 2일 날 한 사람이 입찰했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이때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법원으로 신청, 서류가 접수된 걸 말합니다. 접수된 게 말아요.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2020년 12월 2일 이때 누군가가 그죠?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 받았다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세고가 매수 신고인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낙찰 받고 바로 그래서 경매계에서 서류 열람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11일 날 점유자 이땡땡씨 그죠? 이 사람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사람 뭐죠?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12월 11일 날. 그리고는 이 점유자가 기타 권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12월 제 생각에는 12월 2일 날 낙찰 받고 그때 당시에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이 점유자의 보증금이 1억 1천이다 이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낙찰받고 혼자만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뭔가 경매에 대해서 좀 분석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그런데 그래도 좀 빠른 대처를 한 거예요. 낙찰받았는데 혼자예요. 될까 말까 이랬는데, 웬일로 자기가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입찰 안 했어. 기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서 법원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어머나 어떡하나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말 뭐 이런 말을 옆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도 뭐냐면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열람을 한 겁니다. 뭐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고 요즘은 워낙 유튜브에서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몇백 개의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를 알려드립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낙찰 받으면은 기다렸다가 경매에 가서 열람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뭐 서류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튼 그러고 나서 뭔가가 이 그 전입돼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겠죠. 이 사람한테 본인 점유자를 만나러 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아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12월 11일 날 점유자가 와서, 법원에 와서 서류 열람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보증금 1억 천에, 그죠? 임차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야, 그죠? 된 겁니다. 이렇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뭐, 이제 와서 배당 요구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권리신고서가 제출되고, 그리고 나서 12월 15일 날 며칠 후에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출합니다. 즉시 항고를 제출하는데 우리 왜 12월 2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낙찰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낙찰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9일 날 되면 매각 허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뒤에 9월 16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각 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출한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은 뭐냐면은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거를 이제 즉시 항고를 한 게 받아들여졌다면은 이 사건이 미납에 의한 재경매가 아니라 뭐죠? 불허가에 의한 재경매로 해가지고 나왔겠죠. 네,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등기부는 우리가 열람하면 아는 거고 경매에서 그래서 네, 그리고는 전입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나왔으면은 그 사람이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위험하다면은 잘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지금은 이제 이 뒤에 권리신고가 나왔지만은 그 전에라도 그죠? 그 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대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 번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죠? 여기 그때 12월 2일 이전에 이 사건 관심 있는데 입찰을 한번 해볼까?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뭐냐면은 전입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권리신고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등기부 열람을 해보는 겁니다. 자,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등기부 열면은 표제부 있고 갑부 있고 을구 있죠. 자, 을구입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해서 자, 여기 보니까 근저당이 원래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날 2014년 11월 3일 날 설정됐던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자, 신한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1억 5,600, 1억 560만 원. 뭐 대략 빌린 것은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 한 8천 정도를 빌리고 요 정도 그죠?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이 채권 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자, 이게 빨간 줄 끄인 거는 말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말소가 됐냐 이거죠. 자, 언제 말소됐느냐 보니까 2018년 1번 근저당 이게 순위번호 1번이잖아요. 자, 1번 근저당권 이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됐느냐? 2018년 1월 3일 날 됐습니다. 2018년 1월 3일이에요. 자, 이 아까 전입돼 있는 사람 언제입니까? 자, 전입일자 2018년 1월 24일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엇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금 1억 천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근저당이 그렇게 1억 넘게 있는데
그 집에 어떻게 보증금 1억 천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거기를 말소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 돈을 받고 그죠? 말소하고 이걸로 했는지 뭐 그걸 하고 먼저 그 돈을 다 갚고 1억 얼마를 갚고 이걸 뭐 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전세금을 가지고 그죠? 그런 걸 말소 처리를 하고 이런 거를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기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전입할 그 시점에 처음에 경매 입찰할 때 이런 게 없었다고요. 확정일자, 보증금 이런 게 없었다고. 단지 전입일자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래? 2018년 1월 24일에 이 사람이 전입을 했어? 이 사람 임차인인가? 등기부 열어보고 어떻게 해요? 을구에 자, 근저당에 있다가 말소가 됐다. 언제 말소됐느냐? 그 말소 날짜와 이 사람의 전입일자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면은 자, 이 사람은 진성 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천 인수라고 합니다. 뒤에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1억 천 인수라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 그래? 그러면은 1억 천을 인수하고도 언제쯤 입찰하면은 그러면은 될까? 관심이 있다면은 하는 걸 봅시다. 자, 전용 면적이 17.76제곱미터입니다. 17.76제곱미터고 물론 뭐 여러 이제 방향에 따라서도 시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매물 상황을 자, 한번 매매를 가지고 볼게요. 단지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일단 단지 정보를 보니까 240세대고 사용 승인 2014년이고요. 그리고는 한번 여기 아주 소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21, 그죠? 21C 타입. 21C 타입은 전용이 14.29랍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요거는 21D도 14.29, 27A 하니까 17.76, 29B 하니까는 지금 경매 나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27A 타입에 해당하는가 봅니다. 이게 구조도입니다. 현관 들어가서 이쪽에 욕실 있고 좌측으로 싱크 있고 여기 붙박이장들 쭉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창고,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원룸 스튜디오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체 면적 27A 한번 보겠습니다. 27A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1억 1,500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남동향, 동향이란 말이겠죠. 자, 그리고는 남향 7층 중에 6층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이렇게 매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7층 중에 1억 2천 새 안고 투자. 일반 매매자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많이 초보분이 계실까봐 안내드리는데 새 안고 매매하고 입주 가능한 매물하고는 시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새 안고 매물 1억 2천, 1억 1,500 그리고는 그게 아니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1억 3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 그러면은 전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도 1억 2천 그죠? 1억 2,500 1억 3,500도 있고 1억 3천도 있고 전세가 1억 4천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1억 천을 인수하고도 저렴하다 하는 시점에서 입찰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요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보다 아무래도 재미가 이러면은 아주 초보들은 입찰 안 할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매각 위주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다음에도 공부될 만한 사건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